잔병 치레가 많아질 나이건만 저는 이 나이에도 여직 자식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어요. 물론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야 다른 분들도 다르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유독 병약했거든요. 이게 다 아들을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제 탓인 것 같아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아직도 미안한 마음을 느끼곤 하죠. 그렇게 아픈 손가락인 제 아들에게 건강 문제에서 비롯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부터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광양에서 남편과 횟집을 하며 삼남매를 키웠어요. 건강한 두 딸과 달리 첫째였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잔병 치레가 잦았습니다. 아들은 식욕이 적고 입도 짧아 어렸을 때부터 또래보다 몸집도 작고 말랐죠. 게다가 아들은 7살 땐 돼지고기 알레르기 판정까지 받았어요. 어떻게든 아들을 보양시켜주고 싶어 소든 돼지든 가리지 않고 몇 끼니마다 식탁에 올렸었는데 아들의 얼굴에 계속해서 두드러기와 염증이 올라왔거든요. 미안해, 우리 아들.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는 너한테 매번 고기를 먹여댔으니 나는 엄마 자격도 없다. 수액을 맞고 있는 아들을 보며 저는 미안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을 위한다고 했던 일이 결국 아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가시질 않더군요. 고기 때문에 워낙에 많이 아팠기에 점점 커가며 아들은 아예 육류 자체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해산물만큼은 좋아했기에 우리 집 식탁은 점점 다양한 해산물 요리로 가득해졌죠. 아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간장게장을 좋아했습니다. 입이 짧은 아들은 제가 간장게장을 만들어주는 날엔 밥을 2공기씩 뚝딱 비우곤 하더군요. 아들은 무사히 성장해 서울에 있는 대학의 기계공학과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한 뒤엔 승강기 기사 자격증을 따서 승강기 설치 기사로 취업을 했죠. 시간이 흘러 아들과 아래로 2살 차이 나던 큰딸은 나이 33세 자기 오빠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형제 간에 결혼하는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냐만 저는 내심 좀 애가 타더라고요. 일반 남자들보다 조금 더 작고 왜소한 데다가 애가 내성적이기까지에 아들은 영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또다시 한 해, 2해가 흐르며 아들의 결혼에 대해선 거의 포기를 하고 있을 때쯤 남편과 제게 굉장한 희소식이 들려왔죠. 결혼할 색실 데리고 주말에 내려온다고? 그건 바로 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키러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들뜬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준비해 아주 잔치상을 차려놨습니다. 각종 해산물에 아들이 좋아하는 간장게장, 그리고 손님 대접을 위한 갈비와 한우구이까지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게 손님상을 차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김정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들보다 1살 어리다던 예비 며느리는 밝고 싹싹했습니다. 약간 통통하고 얼굴에 혈색도 좋은 것이 작고 마른 아들과 묘하게 어울리는 것도 같아 저는 더더욱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죠. 그래요. 하는 일이 학습지 교사라고? 고향은 원래 서울이고? 네, 부모님은 서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세요. 저는 원래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애들 한 명 한 명에게 따로 붙어서 가르치는 일이 더 보람 있다고 느껴져서 학습지 회사로 이직했고요. 하는 말마다 어찌나 야무지고 예쁜지 볼수록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게다가 먹성은 또 얼마나 좋은지 며느리는 해산물이며 고기며 가리지 않고 참 잘 먹더군요. 입이 짧고 못 먹는 음식이 많던 제 아들과 달리 너무 복스러워 보여 저는 계속해서 예비 며느리 앞에 음식 접시들을 옮겨주었죠. 아이고, 참 잘 먹네. 예뻐라. 어머님이 자식에게 음식 차려주는 보람이 있겠어.
이후 상견례를 할 때 예비 사돈들은 자식밖에 모르는 분들이란 인상이 굉장히 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글서글하고 좋은 분들이시더군요. 예비 며느리 오빠를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잃은 후엔 예비 며느리를 너무 애지중지 끼고 사셨다기에 오히려 측은지심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37의 나이 끝자락에 드디어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아들 내외는 서울에 살아서 잘 만나지 못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종종 번갈아가며 제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특히 다소 무뚝뚝했던 아들에 비해 며느리는 어찌나 살갑고 수다스러운지 통화를 하다 보면 마치 그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눈앞에 훤히 보이듯 하더라고요. 함께 살던 막내딸도 새언니가 참 살가운 것 같다며 칭찬을 했죠. 게다가 고맙게도 며느리는 가끔 광양에 내려올 때면 꼭 저희 식당에 들러 일손까지 돕더라고요. 평소에도 힘들게 일하는 애가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해? 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니까. 그냥 제가 어머님 아버님 고생하시는 모습 보기 힘들어서 그래요. 우리 얼른 같이 정리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참 고맙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원래 고기를 좋아한다던 며느리는 제가 아들 때문에 차려놓은 해산물 음식도 잘 먹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원래 고기파인데 어머님이 요리하신 해산물은 정말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요리 배우고 회 뜨는 법도 배워서 나중에 아예 어머님 아버님 식당 물려받을까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하나 걱정거리가 있다면 바로 아이 문제였어요. 아들은 애들을 참 좋아해서 결혼 전에도 빨리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는데 아들의 바람과 달리 결혼한 지 2년이 넘도록 두 아이에겐 통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두 아이가 속상할까 싶어 절대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임신에 대해 묻진 않았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명절날 보니 아들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더군요. 근데 익성이 넌 요새 일이 많이 바쁘니? 왜 이렇게 말랐어? 아, 그게요. 이 사람이 요새 일이 너무 많아서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을 나가더라고요. 보는 저도 매번 안쓰러 죽겠다니까요. 제 물음에 며느리는 말꼬리 흐리는 아들 대신 걱정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뒷머리를 긁적이더군요. 걱정은 됐지만 착한 며느리가 옆에 있으니 오죽 아들을 잘 챙겨주겠나 싶어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약 1년 뒤 아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혹시 간장게장 좀 만들어서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근데 엄마 밥 먹고 싶다고 하면 새아가가 서운해하지 않겠어? 그럴 일 없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엄마. 감사해요. 아쉬운 소리를 잘 하지 않던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니 일이 많이 힘든 건가 싶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간장게장을 만들어 아들 집 주소로 택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택배를 받은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걸더군요. 어머님, 게장 잘 받았어요.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감사해요. 고생은 뭘. 익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잘 좀 챙겨주렴. 저번 명절에도 얼굴 보니 얼굴이 더 마른 것 같더라. 네 계좌로 아까 30만 원 보냈어. 사돈 어른들께서 고기를 매번 가져다 주신다고 하니 내가 너 먹을 고기를 따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돈으로 보냈어.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든 옷을 사 먹든 세아가 네가 쓰고 싶은 곳에 쓰려무나. 항상 고맙다 세아가. 정 괜찮은데 뭘 그런 걸 다 보내셨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잘 쓸게요. 근데 어머님, 앞으로는 이런 해산물들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 사실 임신이라도 한 건지 요새 해산물만 보면 속이 메스꺼워서요.
양해 좀 부탁드려요. 죄송해요. 뭐? 임신? 세아가 너 임신한 게냐? 아직 검사는 안 해봤어요. 집에서 하는 테스트기는 부정확한 경우도 있다고 해서 다음 주에 산부인과에 직접 다녀오려고요. 근데 너무 큰 기대는 마세요, 어머님. 제 나이도 있고 해서 만약에 임신이라고 해도 초기 유산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이라고 해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해산물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은 무슨. 알겠다. 우선 몸 관리 잘하고 푹 쉬거라. 저는 들뜬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 임신이 아니거나 아기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들떴던 저를 떠올리며 며느리가 너무 속상해할까봐 말이죠. 전화를 끊은 저는 신이 나 혼자서 덩실덩실 춤까지 췄습니다. 그동안 차마 티는 못 냈어도 너무나도 오래 기다렸던 손주 소식이었으니까요. 저는 함께 일하고 있던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막내에게도 소식을 전달했어요. 그냥 알고만 있어. 네 새언니나 오빠한테 전환하지 말고 나중에 임신이 확실해진 뒤에 걔들이 먼저 말하면 그때서야 축하해줘. 네 새언니 마음 불편하지 않게 말이야.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막내는 기뻐하던 제 남편과 달리 아리송한 표정을 짓더군요. 임신?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그리고 막내의 대답을 들은 저는 큰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막내의 대답은 전혀 제가 예상치 못한 말이었거든요. 내가 어젯밤에 세연이 SNS를 봤었거든? SNS 친구는 아닌데 서울에 사는 친구가 자기 조카 학습지 시키고 싶다고 하길래 우선 언니네 학습지 이름부터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검색해서 들어갔었어. 근데 세연이 어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다고 게시물 올렸던데? 막내가 내민 휴대폰 액정 속엔 소주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사진이 보이더군요. 게다가 막내는 더욱 마음에 걸리는 말을 한마디 덧붙였죠. 근데 세연이랑 오빠 요새 사이가 별로 안 좋나? 거의 최근 몇 개월 동안 세연이 SNS에 오빠랑 뭐 했다는 게시물이 하나도 없더라. 죄다 친정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랑 있는 사진뿐이더라고. 임신을 했을지도 모른다던 애가 아들과 사이가 소원한 데다 술까지 마시고 다닌다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 혼자 괜한 억측일까 싶어 아들에게 전화해 은근하게 물었더니 아들의 대답은 더더욱 이상함만 불러일으킬 뿐이었죠. 임신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엄마,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그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아직 퇴근 못했는데 내일 간장게장 잘 먹을게요. 혹시 며느리가 임신한 거 아니냐는 제 물음에 그럴 리가 없다는 아들의 대답은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군요. 부부 사이 일이니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만 저는 유독 힘이 없어 보이던 아들의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한 끝에 다음 날 남편에게 가게를 맡기고 아침 일찍 서울로 출발했어요. 부부 사이 일에 끼어들지 않더라도 몇 달 동안 못 본 아들이 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건지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주말이라 그날은 쉰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아들 부부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들이 사는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미리 말하면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할 것 같았거든요. 쉬는 날인데 며느리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아들만 살짝 불러내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점심이 다 된 시간이라 부지런한 아들이 아직 안 일어나 있을 리도 없는데요. 날이 너무 쌀쌀해 저는 잠시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정 연락이 안 오면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있을 생각으로요. 그런데 그때 큰 고성 소리가 들리더군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걸 저렇게 다 버릴 수가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제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의 집은 복도식 빌라 1층이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환기 때문에 복도와 맞닿은 주방과 작은 방 창문을 열어놓은 것 같더군요. 설마 며느리와 싸우고 있는 건가 싶어 저는 가만히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두 사람 다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딱히 제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싸우는 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더군요.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된 전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간장게장을 정말 남김없이 전부 버렸다고? 당신 미쳤어? 이미 버린 거 뭐 어쩌라고. 싱크대에 먹고 버린 갈비뼈들이랑 같이 비닐에 담아서 처박아 놨으니까 다시 꺼내서 먹어보든가. 그러니까 엄마가 난 먹으라고 보낸 걸 왜 당신 멋대로 버리냐고. 당신 우리 엄마한테 임신한 것 같다면서 해산물 냄새가 비리게 느껴진다고 앞으로는 음식 보내지 말라고 했다며? 정말 핑계도 가지가지다. 먹기 싫으면 혼자 안 먹으면 되지. 대체 왜 이렇게 날 계속 괴롭히는 건데? 어? 내가 집에 해산물 들이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난 진짜 해산물 비린내가 너무 싫단 말이야. 집에 우리 부모님이 주신 고기 잔뜩 있잖아. 그냥 그거 좀 먹어. 고기가 싫으면 내가 사다 놓은 쌈 야채들이라도 뜯어 먹던가. 그리고 왜 핑계라고 생각해? 정말로 임신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임신? 웃기고 있네. 나 우연히 당신이 친구랑 통화하는 내용 다 들었어. 당신 나랑 결혼하자마자 나 몰래 피임 수술 받았다며? 그래 놓고 뭐? 엄마 마음이 편해야 아기도 찾아오는 법이라고? 사람을 우롱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당신이 그동안 임신을 핑계로 해산물 비린내 싫다.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 부모님 집에서 꾹 참고 해산물 먹어줬으니 집엔 해산물 들이지도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나 여태 집에서 나물이나 풀떼기들만 먹고 살았어. 당신이 돈 관리 해보고 싶다고 해서 월급 통장 맡기고 쥐꼬리만한 용돈 받아 쓰느라 밖에서 밥도 제대로 사 먹지도 못하고 3년을 그렇게 버텼다고. 게다가 장인 장모님이 말라가는 나 기운 차리라고 계속 집에 고기 사와서 나한테 먹여주셨던 거. 나 두 분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얼굴에 두드러기랑 염증 올라오는 것들 전부 다 꾹 참고 그냥 먹었어. 가뜩이나 작고 마른 사위 돼지고기까지 못 먹는 입맛 까탈스런 등신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알레르기 있는 사실도 숨기고서 어차피 목숨엔 지장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당신은 옆에서 두 분을 말리긴커녕 좋다고 나한테 쌈까지 싸주더라. 저는 너무 놀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금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어서요. 아들의 말은 지금 며느리가 아들의 알레르기를 알고서도 아들에게 일부러 돼지고기를 먹였다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더 경악스러웠던 건 대화의 뒷내용이더군요. 진짜 유난 좀 떨지 마. 당신 그거 그냥 편식이야. 사람은 옛날부터 고기를 먹고 산 동물이라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들먹이지 마. 나도 할 말 있거든? 나도 원래 해산물 비려서 더럽게 싫어해. 근데 나도 꾹 참고 당신 집 가서 그 역겨운 해산물들 꾸역꾸역 먹어줬잖아. 비린내 나는 당신 엄마 횟집에서 공짜 일꾼 노릇까지 자처하면서. 그때 내가 진짜 얼마나 구역질 났는지 알기나 해? 뭐? 구역질? 누가 당신한테 억지로 그 음식들 먹였어? 식당 일도 우리 부모님이 극구 말리던 거 당신이 끝까지 고집부려서 했던 거잖아. 그리고 당신 피임 수술 받은 사실 알았을 때 나 다 들었거든? 당신 그냥 우리 부모님 식당 물려받자마자 팔아서 돈 챙기려고 그런 거라며? 알랑방귀 좀 끼면 어련히 장남한테 식당을 물려주든 팔아서 돈을 주던 할 거라고. 곧 죽을 노인네들 비 맞추는 게 고역이라면서 당신이 욕짓거리까지 했던 거 내 두 귀로 똑똑히 다 들었어. 변태야? 왜 남의 전화를 그렇게 다 엿들어? 그래,
그냥 톡 까놓고 솔직히 말할게. 어차피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나 당신 부모 너무 싫어. 가까이만 가도 몸에 달라붙은 생선 비린내 때문에 정말 토악질이 난다고. 혹시라도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온다고 할까 봐. 그거 방지하려고 내가 하기 싫은 안부 전화도 얼마나 꼬박꼬박 했는지 알아? 이 나이에 남은 남자들 중에 그나마 당신이 제일 착하고 돈도 잘 벌어서 당신이랑 결혼한 건데 그 끔찍한 비린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임신도 난 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당신이 결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땐 나도 애 갖고 싶다고 말했던 거지. 난 원래 애 생각 없었어. 난 아픈 건 딱 질색이야. 내가 미쳤다고 내 몸 망가지면서까지 애를 낳겠냐? 어차피 요즘 사람들 애 없이 띵크로도 잘만 재밌게 살아. 당신도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있지도 않은 애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잖아. 기왕 밝혀진 거 결혼한 지 3년이나 된 마당에 그냥 살자. 어? 당신 부모님한텐 이번처럼 임신일지도 모른다. 혹은 임신했다고 말했다가 몇 번 유산됐다고 말한 뒤에 단념시키면 그만이잖아. 안 그래? 너무 놀라서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밝고 착하다고 믿었던 며느리의 이면, 아니 본 모습이 저렇게 음흉하고 끔찍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며느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뒷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눈이 돌아버리고 말았죠.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내가 원래 알던 당신의 모습 중에 진짜가 있긴 했던 건지도 이젠 모르겠어. 딩크? 그냥 살자고? 남편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당신이랑 내가 애도 없는 마당에 대체 왜 같이 살아야 하는데? 당신 내 얼굴 안 보여? 당신 부모들이 점점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와 돼지고기를 먹여대던 통에 내 얼굴에선 두드러기랑 염증이 사라질 날이 없었어. 지금 내 얼굴은 온통 염증 흉터로 얽어져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당신 부모한테 그랬지. 사실 나 돼지고기 알레르기 있다고. 그때 당신 부모 말 듣고 내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알아? 다 알고 있었다고. 알레르기 같은 건 아주 질 나쁜 편식 있는 인간들이라 하는 소리라 사이 버릇 고쳐놓고 싶어서 일부러 더 고기를 나한테 먹였다는 얘기 듣고 난 너무 무서워서 오금이 다 저리더라. 그리고 며칠 뒤에 당신이 친구랑 통화하는 얘기들 전부 듣게 된 거야. 너랑 네 부모가 인간이냐? 내 인생, 내 건강은 어떻게 되든 말든 당신만 좋을 대로 하면 만사 오케이라는 거야? 사돈들도 며느리도 한통속이 되어 여태 우리 아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말에 머리가 뜨거워지더군요. 저는 그 즉시 마구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갑작스런 초인종 소리에 놀란 듯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연 순간 저는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죠. 엄마? 익성아, 너 얼굴이 이게 대체 뭐니? 아들의 얼굴은 온통 염증과 흉터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얼마나 제대로 못 먹고 살았던 건지 원래도 말랐던 얼굴은 볼이 푹 패다 못해 해골처럼 피골이 상접해 있더군요. 자식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부모가 울음이 터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매만지며 도무지 그치지 않는 눈물을 펑펑 흘려보냈어요. 어머님, 갑자기 여긴 어떻게... 그때 놀란 며느리가 뒤늦게 현관으로 달려와 저를 부르더군요. 며느리를 맞닥뜨린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휘감겼습니다. 저는 그 즉시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내팽개쳤죠. 아!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며느리는 악에 받쳐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악을 쓰더라고요. 저는 지지 않고 며느리를 노려보며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너야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밖에서 다 들었다. 뭐? 내 아들이 편식을 한다고? 편식을 고치겠다고 알레르기 있는 애한테 돼지고기를 먹였어? 그러다가 내 아들한테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아. 내 아들 얼굴 다 얼근 거 안 보여? 게다가 하루 종일 밖에서 몸 쓰면서 일하는 애를 저렇게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냥 내버려 뒀니? 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으려나? 다 들으셨어요? 진짜 짜증나네. 차라리 잘 됐네요. 앞으로 그 역겨운 해삼을 좋아하는 척 안 해도 되니까. 그깟 구질구질한 식당? 그냥 안 받고 말죠 뭐. 그리고 일은 남편만 해요? 나도 밖에서 일하거든요. 저도 똑같이 고생하는데 왜 제가 내 집까지 와서 그 역겨운 해물 비린내 맡으면서 고통받아야 돼요? 둘 다 힘들 거면 한 명이라도 덜 힘든 게 낫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오신 김에 어머님한테도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들으셨다시피 저 앞으로 애 가질 생각 없어요. 전 진짜 제 몸 아픈 건 딱 질색이거든요. 어차피 이 사람 저 아니면 받아줄 여자도 없잖아요. 어머님도 아시죠? 이 사람 여자들한테 인기라곤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거. 그래서 어머님도 절 더 예뻐하셨던 거잖아요. 아들 구제해줘서. 그러니까 아들 이혼시키고 싶지 않으면 그냥 얌전히 계세요. 그리고 제가 저 혼자 좋자고 일어나요? 상하기도 쉽고 맛대가리도 없는 해산물보다 몸에도 맛도 좋은 고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러자면 이 사람이 고기를 기피하는 원흉인 돼지고기 알레르기부터 고쳐놔야죠. 여드름처럼 두드러기 나는 거 좀 참는다고 사람 안 죽어요. 이게 다 자식이 먹기 싫다는 건 안 먹이면서 오냐오냐 키운 어머님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 아시죠? 기가 막혔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며느리는 제 생각보다 훨씬 파렴치하고 뻔뻔한 인간이더라고요. 제 아들의 건강을 아무렇지도 않게 폄하하는 며느리에게 너무 화가 나 주먹이 부들거렸습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손을 번쩍 올리려는 순간 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 당신 지금 날 때린 거야? 당신 미쳤어?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보다 먼저 냅다 며느리의 뺨을 내려쳤더군요. 며느리는 뺨을 부여잡고 놀란 눈으로 부들거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미쳤어.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걸 봤는데 자식인 내가 안 미치고 배겨? 야, 김정연.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 우리 집에 자라는 당신이 너무 고마워서 그동안 당신이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굴어도 꾹 참았어. 근데 당신 부모가 나한테 한 짓들 그리고 당신이 나 몰래 피임 수술하고 그동안 날 농락해왔다는 모든 걸 알았을 때 그때부터 난 당신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몰랐지? 나 그때부터 월급 통장 다른 통장으로 바꾸고 변호사 선임 비용 모으고 있었어. 당신하고 확실히 이혼하려고. 근데 당신은 날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그때도 내가 그냥 당신한테 반항하는 거냐고 물어봤었지. 내가 절대로 당신이랑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야. 나 그동안 돈 모으느라 참았던 거지. 이혼하기 싫어서 참았던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보낸 게장들 전부 쓰레기에 처박아 버린 거 보니까 더는 못 참을 것 같다. 이혼해. 합의혼 하기 싫으면 소송까지 불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우리 나가요. 가긴 어딜 가. 감히 내 뺨을 때려? 모자가 둘 다 미친 거지? 이리 안 와? 차갑게 말을 마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집을 나가려고 하자 며느리가 눈을 휘번덕거리며 아들에게 달려들더군요. 그리곤 미친 듯이 제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 이거 안 놔? 내 아들 당장 놔! 저는 며느리를 아들에게서 뜯어놓으려 했지만 힘이 어찌나 센지 저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저는 싱크대의 커다란 흰 비닐봉지에 다른 고기 뼈들과 섞여 버려져 있던 제 간장게장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 비닐봉지를 가져와 아무렇게나 뜯은 즉시 며느리의 머리 위로 와르르 부어버렸죠. 아! 비린내! 어디 그렇게 싫어하는 해물 비린내나 실컷 뒤집어 써봐라. 며느리는 기함을 하며 마구 머리를 털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틈을 타서 저는 아들을 데리고 얼른 그 집을 빠져나왔죠. 우린 집안에서 들려오던 며느리의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아들의 차를 타고 광양의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거사. 그동안 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 너 혼자서 얼마나 속을 끓이고 있었던 거야?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잔뜩 상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속이 상해 아들을 타박했습니다. 어찌나 속이 상한지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자꾸만 새어나오더라고요. 아들은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죄송해요, 엄마. 가뜩이나 저 때문에 평생 걱정하셨던 엄마랑 아버지를 또다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결국 이혼하기로 혼자서 결심하고 나서도 당장 말해봐야 속만 상하게 해드릴 뿐이라 변호사 선임해서 구체적인 이혼 이야기 오가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결국 이런 꼴을 보이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결혼 초엔 그래도 몇 번 아들에게 해산물이 들어간 음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기적인 성격이 어디 가나요? 몇 달도 못 되어 며느리는 식탁에 올라온 마른 멸치 반찬만 봐도 온갖 신경질은 다 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에게 월급 통장을 맡긴 후 고작 한 달에 20만 원을 용돈으로 받았던 아들은 밖에서 밥을 사 먹지도 못하고 집에서 며느리가 남긴 나물이나 쌈야채에 밥을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사돈이라는 미친 인간들은 편식을 고쳐놓겠다며 제 아들에게 억지로 고기를 먹였던 거죠. 아들은 이혼을 결심한 후 며느리에게 쓸 곳이 있으니 그동안 모은 돈을 일부라도 좀 달라고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대출금 갚고 생활비로 쓰느라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며 아들에게 돈을 주길 거부했다더군요. 그 여자가 얼마나 구두쇠인데요. 분명 모아둔 돈이 있을 거예요. 소송을 걸어서라도 제가 그동안 벌었던 돈 전부 찾아올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해서 월급 통장 계좌를 바꿨더니 아내가 얼마나 난리를 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월급을 안 내놓으니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오늘 저 보란 듯이 아예 엄마가 보내준 계장들을 전부 버려버린 것 같아요. 사실 엄마에게 반찬 좀 보내달라고 했던 것도 밖에서 밥 사 먹는 돈 아끼려고 그랬던 거예요. 외롭기도 했고요. 어차피 그 사람하고 이혼할 거니 더는 그 사람이 비린내를 싫어하든 말든 배려해줄 이유도 없고 절 먼저 배려하지 않은 건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전 정말 결혼해서까지 걱정 끼치는 못난 아들만큼은 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 나이가 40이 돼서도 엄마 걱정시키고 피해만 끼치는 못난 아들이네요. 죄송해요. 아들은 자기 자신이 싫다며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 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죠. 그동안 어찌나 말랐던지 아들의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니 등뼈가 제 손에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괜찮다, 괜찮어. 힘들 때 의지하고 기대라고 이 늙은 부모가 이어즉 살아있는 게 아니겠니? 죄송할 거 하나도 없다.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이젠 괜찮다. 이 엄마가 네 옆에 있잖니. 제 연락을 받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들어온 남편은 잔뜩 야윈 아들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막내는 며느리를 가만 안 두겠다며 분통을 터뜨렸죠. 저는 아들을 설득해 회사에 휴가를 내게 했습니다. 그리곤 평일이 되자마자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긴 시간 동안 알레르기가 유발된 탓에 아들의 몸은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더군요. 아들은 주사와 수액을 맞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에도 몇 번이나 더 병원 방문을 해야 했죠. 그리고 저는 몸에 좋다는 보약과 해산물을 다 사다가 아들에게 음식을 해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먹는 걸로 고통받고 살았을 아들에게 뭐라도 잘 먹이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푹 쉬며 밥도 잘 먹자 아들은 점점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더니 집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른 것보다 이 집이랑 집밥이 진짜 보약인가 봐요. 평생 자라온 집에서 쉬면서 엄마 밥을 먹으니까 정말 숨구멍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 사이 아들은 차로 2시간쯤 걸리는 광주에서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넉넉하진 않아도 다행히 적절한 변호사 선임비로 쓰기엔 충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는데 아들의 수중에 돈이 적당히 모인 시기에 때마침 이번 일이 터졌던 거죠.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드디어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에겐 수십 통이 넘는 며느리와 사돈들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끝내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세 사람은 아예 제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막내는 회사 가고 아들은 변호사를 만나러 갔었기에 집에 아무도 없자 식당으로 온 눈치였죠. 안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다급히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안사돈, 너무 노여워만 말고 제 이야기도 좀 들어보세요. 내 자식이 제일 먼저고 귀한 건 모든 부모가 다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딸 편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돼지고기 못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반찬 투정인 거지. 그래서 우린 사이도 자식이니 자식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고기 좀 많이 먹인 겁니다. 그 고기들 다 합치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깟 편식 때문에 애들을 이렇게 이혼시킬 겁니까? 아무리 요즘 세상이라도 아직 이혼은 흠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사돈, 부모로서 자식 위하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정서방 좀 잘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예? 이번 일로 기분 상했다면 미안합니다. 미안이요? 남의 자식 얼굴을 두드러기로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사과? 우리 아들 병원에 가보니까 알레르기가 더 심해져서 나중엔 잘못하면 식도가 부어서 호흡곤란이 올지도 모른답디다. 댁들이 하도 억지로 먹여댄 탓에 거부 반응만 더 심해졌대요. 우리 애가 키가 168인데 몸무게가 48kg가 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 몸무게입니까? 내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요? 당신 딸 같은 여자랑 결혼했었다는 것 자체가 내 아들 인생의 큰 흠입니다. 더 늦기 전에 댁들한테서 벗어나는 게 그 흠을 최소화시키는 길이고요. 그 엄마의 그 딸 아닙니까? 하는 말마다 참 뻔뻔하기 짝이 없더군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며느리는 저를 붙잡고 신경질적으로 말했죠. 박간사도는 옆에서 씩씩대며 성질을 냈고요. 어머님,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저 이 이혼 절대 못해요. 이 나이 먹고 창피하게 어떻게 이혼을 해요? 비겁하게 피하지만 말고 저보고 얘기하라고. 얼른 그 사람 좀 불러주세요. 네? 그래요, 안사돈. 이혼이 무슨 장난입니까? 뭐? 음식물로 인한 고의적 학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사내 놈이 그깟 돼지고기 좀 먹였다고 그딴 걸로 징징대면서 아내한테 돈을 청구합니까? 둘이 싸웠으면 서로 손잡고 화해하며 사는 게 부부지. 사내 속이 왜 이리 좁쌀처럼 좁답디까? 정서방 당장 여기를 좀 불러보세요. 내가 장인으로서 따끔하게 혼 좀 내야겠어요. 이 미친 인간이 뭐라는 거야? 썩 안 꺼져? 화가 난 제 남편은 며느리의 부친을 마구 밖으로 밀치더군요. 저희 남편은 아들과 달리 등치가 컸기에
바깥 사돈은 맥없이 밖으로 밀려났죠. 며느리는 그 옆에서 제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렸고 안 사돈은 옆에서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아이고, 여보, 여보. 우리 아빠 왜 밀치세요? 그만하세요. 이 집 식구들은 틈만 나면 왜 손부터 나오는 거야? 정말 무식해 죽겠어. 그래, 우리 무식하다. 얘따 이거나 먹어라.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얼른 주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고무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곤 통의 내용물을 새 인간에게 확 끼얹어 버렸어요. 아, 이게 뭐야? 생선 대가리? 그건 바로 회를 뜨고 남은 생선 대가리와 내장들이었어요. 간장게장과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악취에 며느리는 경기를 일으키며 마구 몸을 털어대더군요. 정연아, 괜찮니? 당신들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지. 더 무식한지 보고 싶으면 어디 계속 거기 있어 보던가. 어디 남의 아들 인생 망쳐놓고 여기 와서 행패야? 행패가. 얼른 썩어 안 꺼져? 꺼져. 다음엔 내 매운탕 국물을 확 뿌려버릴 테니까. 제가 지랄 발광을 떨자 겁을 먹었는지 그제야 새 연놈은 주랭랑을 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제게 엄지를 척하고 치켜들더라고요. 아들은 광양에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도 편했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집에 내려온 지 2주 만에 서울의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렇게 그만둬도 괜찮니? 다시 일 구하기 힘들지 않겠어? 괜찮아요. 직업 특성상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직종은 아니라서요. 당분간은 집에서 쉬면서 이혼 준비에만 신경 쓰고 싶어요.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아들은 낮엔 집에서 쉬거나 이혼 준비를 하고 저녁엔 저희 식당에 나와 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들과 변호사는 더 도움이 될 것이 있나 싶어 며느리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며느리의 또 다른 실체가 드러났어요. 직업적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학원 강사에서 학습지 강사로 이직했다던 며느리는 사실은 학원에서 잘린 거더군요. 학원 학생들을 자기 개인 과외로 빼돌리다가 학생이 학원 측에 말해서 걸렸대요. 그 길로 학원에서 쫓겨나고 학원가에도 소문이 쫙 돌아서 학원 강사 자리 구하기 힘들어 학습지 강사로 전향한 거더라고요. 아내가 일했던 학원에 물으니 줄줄이 다 말해주던데요. 거기다가 그 학원에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놀라지 마세요, 엄마. 그 여자 2번이나 파혼 경력이 있었대요. 2번째 파혼 땐 그 학원의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성격이 하도 이기적이고 난폭해서 그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하나부터 10까지 전부절 이렇게 속일 수가 있었는지. 제가 정말 여자 보는 눈이 없었어요, 엄마. 아들은 씁쓸하게 웃더군요. 아들은 긴 소송 끝에 결국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통장 이체 내역을 증거로 그동안 며느리 손으로 넘어갔던 자신 몫의 재산을 포함해 공정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고의로 과거 파혼 경력을 속이고 동의 없는 피임 수술 한 점, 부모와 단합해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억지로 아들에게 먹인 가혹행위 등이 전부 며느리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큰 위자료도 받고 호적을 정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건강을 회복한 아들은 광주에 자취방을 얻고 광주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서울보단 여기가 훨씬 좋아요. 주말마다 집에 가서 엄마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아들은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밝아진 아들의 표정에 저도 남편도 지금은 한결 아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있죠. 그리곤 앞으로 절대 또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다는 아들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며 아들과 함께하는 노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70이 넘으면 횟집을 정리하고 우리가 자신과 함께 살기를 아들이 간곡하게 바라고 있거든요. 저희 막내딸이 2달 전 드디어 오래 만난 소꿉친구와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더군요. 아들과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을 때라 저도 옆에 있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려던 아들은 전화를 안 받으면 지금 당장 죽어버리겠다는 며느리의 문자를 보고 하는 수 없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야, 정익성, 위자료까지 다 뜯어서 나 버리고 잘 사니까 좋냐? 하,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냥 끊어. 나 당신 목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안 돼. 제발 끊지 마. 여보, 나 돈 좀 빌려줘. 나 진짜 당신한테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돈이 좀 급해서 그래. 나 회사한테 고소당했어. 내가 내 담당 과목 말고 다른 과목 학습지 문제들을 학부모들한테 몰래 싸게 넘겨오던 거 다른 어떤 학부모가 회사에 찔러버렸어. 회사에선 자기들 명예 실추시킨 거랑 그동안 손해본 금액들 그리고 학부모들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죄다 물어내라면서 나한테 글쎄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고. 내가 잘못 좀 했기로써니 해고시켰으면 끝인 거지.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여보, 우리 부모님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고기 판 거 걸려서 지금 벌금 물고 영업정지 당해서 나 돈도 못 빌려주는 상태야. 그 정육점 나 결혼하기 전에 다 대출금으로 시작했던 가게란 말이야. 여보, 제발 나 딱 한 번만 돈 좀 빌려줘. 나 저 큰 돈 다 못 물어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도와주라. 어? 너희 가족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남들 속에서 등쳐먹는 것 말곤 살 줄 아는 방법이 없어? 가풍이야 뭐야? 나한테 당신이 사고 친 돈을 빌려달라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꿈도 꾸지 마. 돈 없으면 감옥을 가던지 알아서 죗값 치러. 그래야 두 번 다시 남의 등 못 쳐먹지. 나야말로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 정직하게 좀 살아. 당신이 계속 그렇게 살면 그런 인간이랑 결혼했던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해지잖아. 나 당신 번호 오늘부로 차단할 거거든? 만약에 감옥 가게 되면 거기서도 생선 반찬은 꼭 빼달라고 해라. 어? 끊어. 아들은 씩씩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있자니 참 마지막까지 한심하기가 아주 짝이 없더라고요. 아들의 말 맞다나 저런 애를 귀한 며느리라고 애지중지했던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순간이었죠. 저와 남편은 앞으로 아들과 셋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약하게 낳아놓은 제 아들, 제가 책임지고 힘이 다할 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오히려 다 늙어서까지 자식을 끼고 살게 된 제가 복이라면 복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내가 소중한 만큼 남들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임을 잊지 말자는 말을 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든 내가 편하고 좋은 게 먼저겠죠. 하지만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타인을 속이면서까지 우리 추하게 행복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전 며느리는 큰 배상액을 물지 못하면 실형을 살아야 할 테고 그 부모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딸의 처참한 말로를 지켜만 봐야 할 테죠. 이처럼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전 며느리와 그 부모처럼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사람의 기본된 도리는 지키며 우아하게 기품 있게 각자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자고요. 그럼 제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